기간 조정으로 봐야 될지 시장 에너지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봐야 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다우지수 장중 13,000포인트 돌파입니다. 다우지수가 장중 13,0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 선 이상에서 마지막으로 마감된 것은 2008년 5월이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한미 FTA 3월 15일 발효입니다. 한미 FTA가 3월 15일에 발효됩니다.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입니다. WTI 3월 인도분 기준 국제유가가 9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도 일제히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3월 15일 발효된다고 좀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한미 FTA 이퀄 거의 자동차 부품주라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한미 FTA 얘기가 나오면은 자동차 부품주가 항상 떴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효 얘기가 나오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좀 떴는데, 자, 이거는 이제 단기성 재료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시장에 긴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재료로 봐야 될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호 부장께서 자동차 부품주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자동차 부품주들이 사실 작년 상반기 시세를 굉장히 크게 내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시세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것들은 시장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현상이 얼마 전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지금 쉬고 있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5배에서 7배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또 최근 상승해서 소외가 된 데다가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기아차도 이 완성차도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뭔가 다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또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좀 이전되는 그런 변화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이 한미 FTA가 어떤 모멘텀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 이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자동차주가 이 재료에 의해서 더 여기서 갈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지금 상황 자체가 자동차 부품주도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다가 좀 어떤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추지 않았나, 거기에 어떤 기폭제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라든가 한라공조 또는 한일이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같은 흐름에서 한미 FTA 이 재료만 갖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주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돼 있다. 좀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계속 좀 관심 있게 쳐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가 계속 올라갑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좀 유가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WTI 3월 인도분 기준으로 지금 115달러인가요? 거의 이제 그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는 부분도 있고 거기다 이제 이란 리스크가 또 한 가지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글쎄요 예전 같으면은 정유주라든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화학주도 대체로 약세입니다. 이 영향도 좀 없는 것 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은데 글쎄 유가 상승 시장에 미칠 영향력 이런 부분 이학영 의원께서 이제 그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십시오. 네,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유가 상승이요, 정말 자연스러운 상승이라면 문제가 없겠죠. 즉, 수요가 정말 왕성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는데, 공급이 못 쫓아가서, 정제 마진은 그럼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유주의 호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고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랑은 약간 거리가 멀죠.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기폭제가 된 것은 이란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란이 먼저 나서서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봉쇄하고 나서니까요. 실제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모든 요인의 90% 이상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양보하더라도요, 오일 메이저들은 정말 엑손이라든가요, 모빌, 이런 엑소 모빌이라든가 쉐브론, 그리고 BP 이런 쪽은 정말 좋겠죠. 자기네가 전 세계에서 오일들을 유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유전 뭘 갖고 있냐는 거죠. 물론 일부 기업,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일부 좀 참여하고 일부 그 과실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은 비싸게 그 원유를 사와갖고 또 정제해서 또 대파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가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교과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정말 기업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갸우뚱하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대한민국에 좋을 회사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급등해서 정말 130불, 150불 기정사실화하고요. 1부에서 200불까지 얘기하는데요. 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건 이런 것이 있지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뜬금없이 무슨 조그만 회사도 마찬가지, 큰 회사도 마찬가지, 뭐 원자재 개발주나 뭐 에너지 개발 관련주라든가요. 또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시추권을 땄다니 어쩌니 뉴스가 나오면서요. 작전성 하는 주식 많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테마성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검증도 안 된 대체에너지 그리고 실적도 형편없는 대체에너지 이런 것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 매매 유의하셔야 될 시기라고 이해가 되네요. 뭐 경기가 회복된다든지 뭐 수요가 늘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그래도 뭐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볼 수 있겠지만 뭐 이란 요인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상승하는 공급의 차질이 빚어서 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점은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이 돌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프로그램 매물 부담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4일째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뭐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었고 특히나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시장이 상승하고 이랬었는데 그 시장 지배력도 굉장히 좀 약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월 옵션 만기 때도 잘 넘어갔고 2월 옵션 만기 때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물이 언젠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계속 돌고 있는데 이학영 의원께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릴 수 있죠. 프로그램 차익 매물은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정리되면서 또 나오는 것이고요. 또 신규로 프로그램 매도 차익을 시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그것 자체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선물과의 베이시스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산도 하고 예측도 하겠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증권사 뭐 전문가들이 있겠지만은요, 시장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측 자체가 쉽지 않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는 오히려 단순하죠. 그걸 결국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추가 상승하는 부분 상당히 뭐 그 부분이 시장을 좀 버티는 힘인데 아직도 뭐 외국인이 뭐 매도 전환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1월부터 2월 초까지 전체 시장 흐름이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 흐름 뭐 이렇게 전개됐었는데요. 2월 중순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소형주 강세, 코스닥 강세 뭐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이제 이런 흐름이 그래도 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이어질지 그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현재 시장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의 움직임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외국인에 의한 유동성 장세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이 한 10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매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잘 읽어야 주식해서 상당히 그 승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절대 매수 규모는 점차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 차익이라든가 비차익 매수 같은 그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전체 외국인 매수 중에서 프로그램이 차지한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높았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서부터 그 비중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어서 뭐 요번 주에는 더 떨어졌고요. 지난주에도 한 70% 정도로 그 전보다 한 20%포인트 정도 떨어졌고 요번 주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아까까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토탈로 보더라도 지금 150억이 매도인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1640억을 사고 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그램 매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죠. 뭐 거의 코스피 50 종목, 코스피 50위 내, 그 시가총액 50위 내에 드는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결론이 이제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대형주를 외국인들이 꼭 사고자 해서라기보다도 전체 우리 시장을 사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로 매수가 많이 모였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으로 통한 매수가 주춤거리니까 대형주 시세도 주춤거린단 말이죠. 또 그 외국인들의 보유율 이걸 보더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0년 초부터 작년 7월까지 요 평균을 내봤을 때 거의 그 평균 정도에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은.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아직도 한참 못 미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금 그 대형주 쪽에 그렇게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은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분명히 더 높다라는 건 사실이고, 이런 거는 좀 더 지속이, 외국인들이 좀 크게 뭐 5천억, 6천억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분 이런 현상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장세를 굳이 대형주 장세냐, 중소형주나 코스닥이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가는 시장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뭐 삼성전자도 개별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적에 기반한 개별 종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인 매매 중에서 프로그램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 얘기는 뭐 시장 전체 베팅하는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종목별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수보다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3일째 혼조 국면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방향성을 못 찾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시장을 견인하는 힘, 뭐 이런 힘은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도 애매모호합니다. 한쪽에서는 전형적인 기간 조정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있고, 한쪽에서는 시장의 에너지가 힘이 조금 좀 빠져가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럼 전체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사고는 있습니다만 1,679억 지금까지 사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1,500억대 미만 또는 그 정도에서 좀 주춤거리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국한된 일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형에 유입되는 펀드 플로우가 약해졌기 때문인데요. 2월 9일에서 2월 15일 그 사이에 전체 주식형, 글로벌 주식형에 투자하는 금액 16억 8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 전주에 60억 3천만 달러에 비해서 거의 뭐 27% 수준으로 줄었다는 거죠. 7주 연속 순유입은 됐지만 규모가 굉장히 감소를 했고요. 대부분 이 돈들이 GEM 펀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17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 역시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도 그 전주에는 54조 달러나 유입이 됐다가 그거의 32%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걸 가지고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돈들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54조 달러라는 것은 200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금액이 유입됐던 그런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54조 달러라는 게 좀 비정상적인 거였고, 이렇게 뭐 한 10몇 조 달러씩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의 유동성 공급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속도 조절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달 말에 2차 LTRO가 준비가 시행이 됐겠죠. 뭐 일각에서는 뭐 1조 유로다라는 뭐 그런 규모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일본 중앙은행이라든가 영란은행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고, 세계에 뭐 많은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린다든가 또 중국은행도 지준율을 내렸죠.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동성 공급은 계속될 거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장세는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제 코스피 지수도 상승의 속도가 좀 늦춰지겠지만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뭐 여기서 이거 뭐 시장이 다 상투 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뭐 징후들을 보더라도 그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요. 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그 프로그램에서 무차별적으로 사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매수 종목에 좀 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펀더멘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당연히 이제 실적 그리고 막연한 성장성이 아니고요. 담보된 성장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그 실적에 무게를 두는 투자 전략으로 갖고 가시는 게 낫다. 그리고 막연히 좋아질 거다라고 그렇게 했던 주식들은 뭐 어제 오늘 해서 많이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그 과거보다는 실적에 무게 중심을 맞추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수 강도가 약해진 거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거하고는 일단 뭐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이제 유동성을 맹신하기보다는 종목 선택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있었고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하기는 이제 그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류들이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시장이 지금 위로도 그렇고 아래로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수들이 좀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략 이런 부분 이학영 의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굳이 따지자면요. 변수를 정말 굳이 따져야 된다면 국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엔 정책적인 리스크 정도가 계속 있을 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었지만요. 그 지금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나오는 소식들이요. 오히려 악재일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FTA 건도 뭐 발효 이런 건 됐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FTA 발효에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었고요. 다만 날짜만 문제였었는데요. 거의 3월 15일 발효가 된다는 것이 무슨 오늘 시장에 호재가 돼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단기적인 뉴스는 되겠지만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올랐다면 전 과감히 그런 것들을 매도하라는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좀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침부터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를 보면은요, 그 국내적인 그런 것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상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S&P가 지난주에요. 지난주 이제 1,300을 넘으면서 이제 정말 더 가냐 안 가냐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늘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다우지수가 13,000포인트를 이제 장중에 터치를 했는데요. 13,000을 넘으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가냐 안 가냐 또 논쟁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어떤 그 월가의 긍정론자인 시걸 교수가 있습니다. 와튼 스쿨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15,000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장 가는 건 아니고 몇 년 안에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재미나는 것이 이익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초저금리가 향후 2년 정도는 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쪽에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여전히 사실입니다. 물론 보수적으로 보는 분은 분명히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개인 투자가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3,000을 넘으면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디 지수에서는 약간 눌려있고요. S&P 1,300을 돌파하면서 약간 물려있던 것이 다시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전략 드리겠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FTA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른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주도요. 물론 말로는 다 좋습니다. 다 긍정적인 얘기이고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중에서 부품주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요. 물론 좋아지는 건 많이 있겠지만은요. 실제로 상장되어 있는 부품사들 절대 다수가 현대기아차에 올인돼 있고요. 이미 거기에 그 완성차 만들 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부품사 중에서요. 미국에 실제로 개별적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10,000도 정도가 거의 유일하게 실제로 혜택을 보는 거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랑 유럽 그리고 미국의 그 AS용 부품 시장 마켓 자체가 많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너무 단기적인 대응은 곤란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자동차, IT 그리고 화학 같은 거 이성호 부장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그 개별 기업적인 성격으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면 더욱더 좋겠죠. 현대차, 삼성전자, LG와 탑표로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전히 대형주 80%, 중소형주 20% 이내 특히 테마성 주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기 그 시걸 교수란 분이 다우지수 1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면 사상 최고치를 넘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 넘는 거죠. 가장 최고치가 14,500인가 600 정도였는데요. 그걸 넘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불리시한 의견인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국내 정치적인 이슈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뭐 미국 증시, 미 증시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뭐 세계 증시를 사실은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FTA라든지 이런 재료에 의한 상승,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판단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